네,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운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만 잘 버리셔도 그 집안에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지금껏 수천 건 이상의 풍수 컨설팅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분들의 공간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이런 집들은 의뢰인분들께서 집 관리만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들 중 대부분은 바로 집안에 버리지 못한 물건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버려야 될 물건들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들을 모아서 준비를 했으니 잘 참고하셔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서 이 멋지동이 햇수로 3년 동안 장복을 하고 있는 굿데이즈 녹용 홍삼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굿데이즈 녹용 홍삼을 먹은 이후부터는 주변에 선물할 때도 다른 유명 홍삼 제품을 사지 않고 오로지 이것만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수한 성분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추천을 드리니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휴지통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 풍수에 대한 중요한 개념 제가 한 가지 쓱 알려드리자면은 바로 피흉추길입니다. 피흉추길.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을 쫓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현대 주거 공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집 밖에 외부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모두 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대 풍수지리 해석론에 따르자면은 이 흉한 것들을 최대한 내가 주로 머무는 공간에서는 멀리 두도록 하는 게 우선인 거죠.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게 휴지통인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고 뒤에 내용 쫙 들으시면은 바로 이해가 쏙쏙 될 겁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우선 여러분들 휴지통에서는 절대 악취가 나서는 안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거 되게 당연하게 여기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 살아온 그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냄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기운을 의미합니다. 풍수지리는 곧 기운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냄새는 좋은 기운, 나쁜 냄새는 나쁜 기운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 집안에 악취가 퍼진다, 곧 집안에 나쁜 기운들이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각자 쓰레기통 이렇게 집에 있으실 건데 종량제 봉투 씌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음식 봉지들을 집어넣고 나면은 집안에 냄새가 막 이렇게 풍기게 될 겁니다. 물론 휴지통이 다 찾아놨으니까 아깝게 여기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악취 때문에 집안에서 나쁜 운들이 퍼지면은 더 많은 여러분들의 삶에 손실이 있게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휴지통의 개수는 그러면 집안에 얼마나 두면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앞에서 피흉축일 이야기 드렸죠. 피흉축일에 접목을 해보자면은 당연히 숫자는 최소화 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무조건 개수를 줄여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를 줄여야 될까요?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생활에 불편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줄이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휴지통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할까요? 라고 하시겠지만은 당연히 적은 게 좋습니다. 휴지통 안 그래도 줄였는데 그러면 하나 남은 휴지통이라도 크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겠지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집안에 어쨌든 뭔가 우리가 쓰레기다라고 하는 게 오래도록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휴지통이 커버리면 당연히 큰 휴지통 비닐이 필요할 거고 당연히 휴지통이 쌓일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만큼 더러운 것들, 악취가 퍼질 수 있는 것들이 집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휴지통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휴지통의 색깔 또 여쭤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세부적인 그런 이론들로 들어가면은 어느 해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어떤 색상이 좋고 어느 방향에는 또 어떤 색상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게 지엽적으로 빠지다 보면은 풍수의 원리가 아니라 그냥 미신에 가깝게 흘러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쓰레기통이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가구를 드린다 라는 마음으로 예쁘고 조화로운 것들 위주로 두시면 됩니다. 휴지통이라고 해서 시커먼 거 보기 싫은 거 굳이 둘 필요 없잖아요. 깔끔하고 손이 잘 가고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싶은 그런 예쁜 휴지통을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휴지통의 위치에 대한 건데요. 뭐 제가 평소 제 책이든 강의든 많이 언급드릴 겁니다. 집안에 모든 운이 들어오는 그 가장 중요한 풍수의 시작점은 바로 현관입니다. 집안의 시작이기도 하고 모든 공간, 상업적인 공간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운이 들어와야 하는 공간에 쓰레기가 있으면 왔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뭐 물론 상가에는 보통 손님들이 쓰레기 버리기 쉽도록 비치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 영업장에 운이 잘 들어와야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객들의 편의를 당연히 최우선으로 하셔야겠지만은 굳이 그 입구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다 둘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지통 모양에 대한 건데 냄새가 나지 않으려면은 아무리 또 쓰레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그 기본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뚜껑이라도 있어야겠죠. 바로 뚜껑 달린 휴지통을 꼭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안에 화장실에 그 문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상상이 되시죠? 막 여러 냄새들이 집안으로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기운이고 현실적인 또 더러운 입자이기도 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휴지통도 여러분들 뚜껑이 있는 것을 구비하셔가지고 집안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휴지통 바닥에 바로 이거 제가 바로 저만이 이야기 드린 내용이라서 다른 분들은 못 따라 하실 건데 바로 비누입니다. 비누. 휴지통 바닥에 이렇게 비누를 두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휴지통 안에서 향긋한 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향이 나는 물건 그 무엇이든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휴지통 바닥에 비누를 하나 딱 두고 지내시면은 그 공간 자체가 쾌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걸 제가 이야기 드리니까 그럼 그 비누 나중에 다시 써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굳이 그 더럽게 했던 거를 쓰실 필요는 없죠. 저도 일정 기간 놔뒀다가는 버리고 또다시 새롭게 비누를 집어넣는데 한 번은 제가 요걸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비누를 넣지 않고 일정 기간 있어 보니까 확실히 그 휴지통 안에서 냄새가 배이고 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그 느껴지는 냄새가 없었는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게 맞구나라는 거 하는 것을 제 생활 속에서도 직접 겪어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휴지통이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란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다른 물건들, 다른 가구들처럼 깨끗하게 하셔야겠죠. 자주 닦아주십시오. 더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쓰레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점점 손이 가지 않게 되면서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되지 못해서 더러워졌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사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를 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한번 싹 깨끗하게 해버리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더럽게 하고 싶어도 깨끗해진 걸 한번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한 집에서 10년 이상 지냈다면은 꼭 매트리스를 한번 교체해 주시면 좋습니다. 교체하시기가 어려우면은 그 방향이라도 틀어주시는 게 좋죠.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한 자세에서 오래도록 똑같이 자기 때문에 그 매트리스의 스프링이 그에 맞추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또 그러한 시간들이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 몸의 기운의 순환도 잘 일어나지 못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당장 매트리스를 방향이라도 바꿔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이 안방이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매트리스 없고 그냥 맨바닥에서 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머리를 받쳐주고 있는 그 베개, 특히나 그 베개 속 아마 아주 지저분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건데, 그 베개라도 교체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현관에 있는 발매트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모든 집은 현관을 통해서 운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제 흔히 누구나 다 아는 일반 상식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나 현장 출장을 나갈 때 항상 그 공간의 첫 시작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머무르는 것을 그 현장에 있는 의뢰인들은 저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오는 그 현관문이지만은 그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은 발매트를 교체하는 게 정말 쉽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2년 가까이 쓰던 핑크색 발매트를 노란색으로 아주 환하고 더 넓게 깔아놨는데요. 제 공간도 그렇게 직접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셔서 어떤 발매트가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현관에 소금단지를 교체해 보십시오. 소금단지가 없는 분들은 소금단지를 놓아두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현관에 소금단지를 두는 것은 역사서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만큼 오랜 세월의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호라고 다 들어보셨죠? 이 소금단지를 우리가 현관에 두는 것은 이 단호에서부터 그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소금단지에 대한 풍수학적인 설명, 역사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단오날은 양기가 가장 수승한 날입니다. 이 양기가 가장 수승하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그 화기운을 막기 위해서 땅에다가 소금단지를 묻는 그런 풍습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금단지를 묻음으로 인해서 불뿐만 아니라 여러 사고와 애군을 막아왔던 거고, 그것이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게 각 집마다 현관에다가 제가 소금단지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도 전통 고찰에서는 매년 단오 때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다 나오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전통입니다. 심지어 이 소금단지를 묻는 단오, 특히 강릉에서 하는 그 강릉 단오제는 세계 유네스코에도 지정이 될 만큼 그런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중의 전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금을 일본의 풍습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예풍습인 단오도 일본의 문화이고, 지금 고찰에서도 매년 하고 있는 그 소금단지 묻는 게 일본의 문화인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반문을 해보시고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방의 운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면은 이 노란 냄비를 하나쯤 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주방에 그 노란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쓰든 안 쓰든 간에 항상 올려놓고, 사실 저는 그걸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쌀을 담아놓고 일정 기간 뒀다가 그 쌀을 또 밥을 짓고 또 새로운 쌀을 퍼담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검증된 내용이다 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풍수 전문가로서 제가 직접 집에서 하는 저만의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살짝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냄비도 가마솥 재질처럼 된 무쇠 노란색 냄비를 두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걱입니다. 주걱도 한번 새로 바꿔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집안의 재물운을 퍼담는 그 그릇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주걱, 더 좋은 주걱을 사가지고 밥을 잘 퍼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운, 재물운도 더 많이 퍼담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금고.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 이제는 이걸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현장에서 만나는 의뢰인분들도 무조건 저한테 여쭤보시는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금고 놓는 위치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번 시간에는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으니까 금고 자체를 놓는 것만으로도 좋다라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물건도 물건이지만은 내가 오래 머무른 공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인지하는 것도 풍수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족들 모두가 다 같이 여행을 갔다가 오는 겁니다.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여러분들 집에 오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십니까? 너무 여행이 즐거워서 또 가고 싶다. 이것도 맞겠지만은 역시 집 나가면은 먼 고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집이 최고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집안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일깨우고
내가 오래도록 머물러 왔던 이 공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들도 항상 감싸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풍수 컨설팅의 영역으로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직접 의뢰인에게 여쭤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온 것 같습니까? 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계신 공간을 통해서 내가 여기 와서 더 잘된 부분이 많은지 나쁜 부분이 많은지를 잘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그런 간단한 물건을 통해서 교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운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다시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는 것, 그것도 정말로 큰 지혜인 겁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자기 전에는 하루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그 개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안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방에 있는 바로 이불입니다. 이 이불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때에 맞춰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안방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잠만 자더라도 집안의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불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색깔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 색상보다는 계절에 맞게 사용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왜냐? 운이다라고 하는 거, 좋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자연의 원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좋은 운들을 집안에 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머무는 그 공간에도 모든 풍수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무언가도 좋지만은 계절에 맞추어서 겨울에는 조금 더 두꺼운 이불을 하고 여름에는 얇은 이불을 사용을 해서 냉난방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몸을 계절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현관에 바로 이것을 두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바로 포근함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도 다 각각의 의미가 있겠지만은 현관에 포근함을 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풍수 인테리어를 꾸미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왜냐? 현관은 항상 모든 복과 운이 들어오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복과 운이 포근한 현관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한다면은 그 좋은 운들이 그대로 집안으로 다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뭔가 풍수 소품이 없냐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풍수 소품도 옛날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 풍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바로 소금단지, 엄나무 요 두 가지 정도를 풍수 소품으로 생각을 하시고 현관에 구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저는 집안에 꼭 이것을 둡니다. 바로 노란색과 관련된 그 소품들입니다. 특히 저는 집안의 거실의 기운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노란색, 이 러그라고 하죠. 작은 동그란 러그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그 자리에서 명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노란색 자체는 전통 풍수학적으로 봤을 때 오행의 흙을 의미하죠. 그리고 흙 속에서 금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노란색 물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물운을 꾸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유불급이죠. 너무 또 전부 다 노란색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공간마다 그 노란색에 무언가를 두는 것,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제가 얼마 전에 주방과 관련된 영상에서도 제가 주방에 또 노란색 냄비를 둔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2024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새해에 집안에 좋은 운, 재물운을 드리고 싶다면은 각 공간마다 배치를 할 수 있는 노란색 여러분들만의 그 풍수 소품을 하나 만들어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거는요. 현장에 강의를 가도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집안에 두고 있는 그 풍수 소품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근데 그 풍수 소품이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 만드신 분들이 다 자신들만의 의미를 두고 한 것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 드리긴 어렵고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다른 물건들보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더 많이 담기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더욱 더 깨끗하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여기에 먼지가 쌓이고 여기에 손을 잘 대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방치하게 되면은요, 그 물건이 오히려 집안에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 풍수소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돌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좋은 측면으로서 여러 물건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집안에 두는 것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은, 오행학 중에서 쇠금자로 표현이 되는 것은 곧 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금의 속성, 돌의 속성은 가장 1차원적으로는 때리는 것, 치는 것, 충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충돌을 의미하는 이 돌들이 집안에 많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많으면은 특히나 집안에 사고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작은 자갈돌 몇 개 두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돌들을 너무 여러분들의 복이 들어오는 공간에다가 쌓아 놓는다라든지 쫙 진열을 해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아파트에서 집안에 돌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풍족하신 분들께서 지방에 큰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짓는 과정 혹은 그 주택에 들어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풍수학적으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집안에 큰 돌들을 두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각 공간에 맞게 적절하게 돌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역시나 여기서도 과유불급, 조금 더 풍수학적으로 들어가서 그 돌을 놓으면 안 되는 방위에 돌을 놨을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 과정에서도 그 집안의 주인에 해를 준다라는 것, 이게 실제 풍수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너무 많은 돌들이 곧 여러분들의 우환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